사무실에서 버젓이 그 컨텐츠 주인 원래 주인 맞지만 우리는 알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커바나 컨텐츠라는 지금 사설 업체가 인사에까지 개입했잖아요. 의전비서관도 됐잖아요. 김승희가 그것도 확인됐는데 이권에는 개입 안 했겠어요? 좀 저런 상태로 아니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있어 사람을 접견을 해. 그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코바나 컨텐츠를 관련 있는 업체 사장이 오면 여사님 저희가 코바나 컨텐츠 뭐 계약 하나 해드릴까 이런 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공간이 코바나 컨텐츠잖아요. 보나만 하지. 그럼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이건 뇌물뿐만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가 직접 하면 문제가 될까봐 우회적으로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지금 어떤 업자가 등장했잖아요.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업체가 40억 내고 지금 15년 사건 따냈는데 그 몇백억 벌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그 50이나 60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정권 끝나고 나서 이제 비리 수사를 할 때 아니 저랬어? 아니 저럴 수가? 사실 정권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정권은 지금 집권 중인데 야 저걸로 감옥 가겠는데 저걸로 몇 년형 받겠는데 그게 다 가늠이 돼. 그러니까 김현철 소장의 국정농단 건이 97년 그러니까 거의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말기에 터졌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 임기 초기에 터졌고 그리고 저는 코바나 콘텐츠가 제가 또 이제 YS 대통령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김현철 씨와 관계된 회사가 임팩트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전병민 씨도 계셨는데 어떻게 기억납니다. 그 회사가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획팀 같은 회사였어요. 근데 대신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김현철과 임팩트 코리아는 분명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 등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국정농단 하지만은 그와 정반대로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 콘텐츠는 짐. 윤석열에게는 끊임없이 짐이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여기서 잠깐 시계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후보측이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만은 후보 측이 충돌한 주요한 문제 하나가 홍보업체 선정권이었어요. 홍보업체 선정권이었는데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냐면 제가 너 또 준석한테 좋은 말 하지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한국의 거대 양당은요 총선이나 대선 국면에서 홍보업체권으로 항상 뒷말이 나옵니다. 그래. 뒷말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비교적 국민의힘이 그런 뒷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홍보업체 선정권으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측이 충돌했는데 저는 그게 윤석열 측을 세 글자로 드리면 제 느낌은 그게 김건희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이준석과 김건희 여사가 홍보업체권으로 충돌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홍보 업무 총괄을 코바나 콘텐츠가 했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KBS 가 계실 겁니다. KBS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저희가 쭉 길게 보면 재밌습니다. 길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소위 이 민주당 쪽에 있었던 사람에서 저로 넘어갔던 분하고 통화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3개월이면 이준석 날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국민은 뻐개버리겠다 막 하면서 쥐약 먹은 놈들이다. 근데 그 통화한 사람이 보수 진영의 오피니언도 아니에요. 핵심적 오피니언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통화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녹화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이 전화해서 저기 MBC 같은 데 가서 좀 시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대통령 부인이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무슨 보수 진영에 있는 분도 아니고 원래는 좀 진보 진영에 계신 분이에요. 민주당에서 오래 이런 분이에요. 목사님이. 근데 그런 사람이 오니까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2시간 반 동안 선물도 받고 또 그다음 28분 동안 선물도 받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얼마나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겠어요.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고 제 아내가 그런 일을 벌이고 다녔다. 막 명품백도 막 받고 뭐 아무나 만나고 뭐 아무나 또 인사청탁 들어주고 난리를 피우겠지 나는. 뭐 제 아내는 그럴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제 아내가 저에게 걱정거리를 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 아내는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아내가 만약에 그런다?
대통령인데 불같이 화를 내고 뭐 진짜 이 도가 지나치면은 진짜 내가 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당신하고 같이 못 산다. 뭐 이혼을 한다든지 그럴 정도까지 기백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이런 김건희를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어느 누구도 정치 저관여층도 김건희는 윤석열이 못 건드린다. 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네. 이게 이 국가적인 그럼요. 불행인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은 부인이 사고 쳤다는 말을 들으면은요 불같이 화를 내시지 않고 부인에게 불같이 술을 드십니다. 그 받은 받은 그 양주를 드시나요? 저희 그 평화나무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가 이 가스라이팅 전문 아니겠습니까? 가스라이팅 타파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 보면은 딱 그 유형이 나오는데요. 딱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윤석열은 김건희가 무슨 일을 벌이더라도 뭐 손도 못 대는 대선 때마저도 그 리스크가 됐다면은 지금 집권에서는 뭐 당연히 더 큰 리스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가스라이팅 정도가 아니라 저는 영육을 지배하는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신이시네. 처음에 본인이 7시간 녹취록에 자기가 신기가 있다 그랬잖아. 난 도사기가 있다 그랬잖아. 최근에는 자기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네. 자, 그래서 최근에 공항에서 내려서 리무진카로 이동하는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웃겼는데 거기 보면 V 온석에 김건희가 앉아 있잖아요. 그건 그냥 사진, 실수한 사진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먼저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사진도 아마 공개됐을 겁니다. 영상도요. 그 차량에 내릴 때, 내리거나 탈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용산 주변에서도 김건희가 V1이나 뭐 스픽스에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이야기. 기자들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태에서도 7시간 녹취록에서도 내가 대통령이니까 우리 오빠를 만나라 그럽니다. 이명수 씨. 내가 대통령 후보니까라는 말이거든요. 거기 후보란 말은 빼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나는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만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미 상당히 캠프와 국정에 개입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오빠가 기소됐는데 똑같이 최은순처럼 또 이야기하잖아요. 당군 일의 최악의 기소다라고 우기면서 이제 자기가 대통령 백이 있고 V1, V2 다 잘 백이 있다 이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7시간 녹취록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진짜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말투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지. 네. 보통은 아무리 국정농단에 국정개입을 하는 영부인이나 또는 남성 배우자가 있었다고 쳐요. 영남이라고 그러나요? 뭐 대통령의 남자는 뭐라 그러죠? 그다음 뭐 표현이 영부인 영남편, 뭐 영부군이라고 하나? 영부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을 텐데요. 예. 어쨌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중립적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권력자 배우자가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남편이 또는 우리 부인이 집권의 과정을 내가 옆에서 보니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더라. 나는 옆에서 독본이 있지만 참 뭐 이런 고충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내가 집권하면 내가 집권하면 소리소리 가만두지 않겠어. 이미 뭐 북한 문제, 그 남북 문제를 자기가 손보겠다고 했던 거 보면은 이건 자기 남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기대되는데 저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뭔가 좀 큰 쇼크를 받아서 갑자기 이제 남북 대화에 나서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되면은요. 저는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윤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0분 만나고 대신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김 위원장이 2시간 만날 것 같아. 예. 아니 근데 이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역대 보수 정권은 항상 이 북한 이슈를 가지고 반전을 꽤 했단 말이에요. 뭐 박정희 때 7.4 공동성명도 그렇고 전두환도 계속해서 뭐 수해 지원 밀사 이런 거 보내고 해가지고 그랬죠. 밀사도 보내고 그 노태우는 뭐 북방 정책을 했고 YS도 저 남북 정상회담 추진했었고 사실은 이겁니다. 사실은 그 지금의 영부인이 전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부러운 건 아마 그럴 겁니다. 딴 건 아니고요. 백두산 가서 남북 정상 부부가 손 올린 사진. 그 사진이 얼마나 찍고 싶었겠습니까? 전 그리고 요번에 이제 사실 아직 못 다룹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부산 에이픽 유치 실패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빠른 사과를 했어요. 저는 빠른 사과를 하는 게 왜 저는 그걸 어떻게 읽냐면은
내가 에이펙에 대해서 빠른 사과를 함으로써 영불 문제에 대한 사과 여론을 미리 좀 김백을 해놓겠다는 의도가 보여요. 지금 네, 이 사안에 네. 이제 윤석열도 지금 네. 그 신경 네. 쓰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왜냐하면은요, 윤 대통령은 참 재밌는 분인 게 이분은 국제 관계에서 실패한 거는 부끄러움을 느껴도 아니 이거 반대구나. 국제 관계에 실패한 거는 부끄러움을 안 느껴도 부부 관계에 실패한 거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뭐 인정을 못 합니다.